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황과수 폭포, 텐싱차오 등 절경이 즐비한 중국의 무릉도원 구이저우성입니다. 청나라 때 한족이 거주하기 시작한 중국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곳으로 빼어난 절경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산을 넘지 않고는 외부와 접촉할 길이 없어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폭포와 동굴이 장관을 이루는 한 폭의 스모크워드 같은 경치를 자랑합니다.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물과 싱그러운 녹색의 숲이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мя오족 등 소수민족도 많은 곳으로 신비한 산악 지형 곳곳에서 촌락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암 괴석 아래 민가에는 관광 기념품을 만들어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주 먹가적이고 정겨운 풍경입니다. 구이저우의 한 마을에도 폐렴 통제구역이 설치됐습니다. 사람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항의하러 모인 군중들입니다. 총소리도 간헐적으로 들립니다. 경찰이 시위 군중들에게 경고 사격을 한 건데 모두들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화면은 2월 3일 티모시 린이란 네티즌이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건데 구체적으로 구이저우의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헤일롱장 성에서는 경찰들이 달려들어 한 여성 운전자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이어 길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여성은 혼절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여성은 차량이 통제된지도 모르고 나왔다가 경찰과 시비가 붙어 변을 당했습니다. 목이 부러졌는지 여성이 꼼짝도 하지 않자 경찰들은 승합차를 불러 차에 싣고 갑니다. 이제 베이징도 사실상 도시 봉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베이징시 동청, 차오양, 하이디엔, 펑타이, 순위구에서 감염자가 활동했다면서 긴급 방역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봉쇄라는 단어 대신 철저한 봉쇄 관리 체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인의 진입을 최대한 막고 거주지별 신고 체제로 전염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베이징과 상하이가 이 정도면 중국 시진핑 정권은 궁지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가 분석한 결과 수도 베이징이 일단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우한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중국 과학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전염병 유행 추세를 AI로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보름 후 중국 도시들의 위험 순위를 내놓았습니다. 위험 순위에 든 주요 도시로는 베이징이 1123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이 1101의 우한, 광저우, 충칭, 상하이, 항저우, 청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가 중국 전역의 295개의 도시의 정보들을 취합해 바이러스 관련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기후 조건과 인구 변동, 교통 데이터, 사람의 왕래, 정책 상황, 의료 조건, 역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건데 베이징이 우한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합니다. 상하이 재경대학의 부총장 쉬페이도 이런 AI의 분석 결과가 의외가 아니며 베이징, 상하이, 광동 같은 제1선 도시들은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며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아 교차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평론가들은 시진핑이 베이징의 위수부대 배치를 긴급 조정했다는 내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 시진핑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권이 붕괴되면 남부 군구가 홍콩을 접수할 것이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캐릴람 행정장관을 제거할 거란 시나리오입니다. 또 지방 할거의 분위기가 해외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5개 군구의 독자 움직임도 준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론들은 정확도를 떠나서 시진핑 정권의 위기가 외부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난성에서는 인터넷에 허난 독립을 주장하면서 독립국가 국기까지 디자인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네티즌들은 나름대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생애 마지막에 글을 남긴다라고 한 칭화대학의 실장룬 교수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폐렴의 위험성을 목숨을 걸고 최초로 알린 의로운 의사로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겨주고 순직한 의사 류윤량은 시진핑 정권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의로는 결코 불을 덮을 수 없다는 당당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젊은 여성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언론 자유라는 네 글자가 쓰여진 팻말을 높이 지켜든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육사 천안문 사태의 학생 지도자로 미국에 망명한 우월카이 씨도 가도에서 지켜진 네 글자가 온라인상의 수천만의 말보다 훨씬 위력이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홍콩과 타이완의 분석가들은 시진핑이 중남해가 아니라 베이징의 지하 요새인 서산 주유소에서 폐렴 통제 상황을 지휘하고 있으며 중국이 아직 홍콩을 완전하게 봉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고위 관리들의 탈출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한으로 파견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출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붉은 길을 높이 들고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전력으로 달려간다. 굳게 단결해 우한과 후베이, 중국을 보위한다는 구호를 제창합니다. 직업이기 이전에 소명이라는 의사의 결심이 있지만 사람이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환자를 보는 순간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본인도 목숨을 잃을까 공포스럽습니다. 배그의 천사들은 기저귀로 무장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출정식에 앞서 감염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길게 기르던 머리카락을 아쉬워하면서 자른 겁니다. 떠나기에 앞서 트렁크는 성인 기저귀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한에 배치된 이 간호사는 아침부터 물을 마실 생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식사도 할 수 없고 방호복을 일단 벗으면 버려지는 게 아까워 생리기간이라도 걸리면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한의 한 여성은 부모가 집에서 죽기만을 기다린다. 아무도 국민에 관심이 없다. 돈이 있어도 약을 살 수 없고 병실을 구할 수가 없다. 홍콩 동포들이여, 당신네들은 독립하라. 나는 지지할 거다. 타이완도 독립하라. 티벳, 홍콩 모두 독립해야 한다. 공산당의 사악한 마수에서 벗어나라. 부패한 정권의 사악한 사회에서 아무도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관영 CCTV에서는 가짜뉴스만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로 CCTV는 황창의원에서 완치된 환자라면서 한 여성을 인터뷰했습니다. 병원 환경이 너무 좋아 나가고 싶지 않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이 여성은 알고 보니 이미 한 번 인터뷰한 간호사였습니다. 동일인에게 두 사람의 인터뷰 연기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우한의 감염자 수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상을 보고하지 않아 추정만 할 뿐인데 2월 10일 예일의 BMJ 논문은 감염자를 5만 4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사스 당시 타이완의 질병관리국장이었던 수이렌 박사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사례로 추산하면 50만 명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선의 감염률이 5%인데 이를 우한 인구 1000만에 대입하면 50만이라는 계산입니다. 그는 우한의 의료체계가 붕괴해 그 정도의 환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레이선성과 호선산 의원은 중환자를 다룰 수 없으며 설비나 인원이 모자라 그곳에 중환자가 가면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원구이는 2월 14일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우한 상공의 이산화학 농도는 화장장 때문에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해외 소셜미디어에 나왔는데 당시 중국 지도자는 전화를 걸어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부대가 진입해 화장장을 모두 정비하라고 했으며 아울러 이산화황 처리 설비를 갖춰 시신 소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신이 처리되면 그 연기가 쉽게 기화되도록 했는데 이는 히틀러의 방식과 똑같다고 폭로했습니다. 시신 한 그루 소각하는데 이제 50분이 걸리지 않으며 순식간에 처리된다는 겁니다.
이는 이산화황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순춘란 한정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시간에 우한, 충칭, 상하이, 안후이 상공의 이산화황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모든 화장장도 이 방식에 따라 개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당신에게 마스크를 줬느냐? 그런 거 없다. 의약품도 물론이고 의료진, 교수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밖에 없다. 그리고 선전도구인 CCTV와 화장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산화황이 배출되지 않는 화장장을 가진 게 바로 공산당이다. 아직도 공산당을 믿느냐? 당이 전염병과 싸우고 고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사방에 시신이 나뒹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하이와 안후이 등 모든 곳에서 온라인에 산불 윤호 조치를 내렸다. 누구라도 환자의 상태에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전염병 상황을 해외에 알리는 것을 금하는 것, 외신으로부터 전염병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불윤호입니다. 이를 어기면 누구나 처치되며 중국 공산당은 나라를 부패, 속임수, 거짓으로 다스리기로 했고 2등 시민을 철저히 소멸시키기로 작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해결 방법도 없으면서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을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 인터넷에는 시진핑 주석의 딸 시밍저 본인이라며 올린 글이 중화권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지만 최소한 절반의 진실은 반영하고 있다는 게 중화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진핑은 당신네들이 말하는 황제도 아니고 지존도 아니다. 아버지의 죄는 말로 다 쓰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하지만 그는 진짜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하다. 고위층의 내부 투쟁이 끝나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씨 집안은 현재 본의 아니게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데 프레임에 올려진 대리인이다. 올해와 내년에 대부분 사람들의 재산은 최소한 40%에서 60%가 축소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써가면서 고위층이 누군지 추측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두에게 진상을 알리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전부가 가짜다. 고위층은 곧 청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심각하다. 지겨운 문제에 대해 다시 묻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내부 투쟁은 격화 단계에 들어갔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고위층의 40%는 도피할 것이고 40%는 도태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공포스러울 것이다.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폐렴이 아니고 곧 도래할 고위층의 내부 투쟁으로 일부 사람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일 없으며 고위층의 내부 투쟁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정변은 진실이다. 지금 정변이 진행 중이거나 정변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자산을 잘 분배할 준비를 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의 구실일 뿐이다. 본격적으로 닥치는 것은 자산 축소라고 했습니다. 즉 폐렴 사태를 빌미로 공산당이 재산을 몰수한다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시밍저는 베일 속에서 조용히 행동하는 성격이라 이런 글을 올릴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 중국 최고 지도층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회의에서 5차례나 생물 안전이란 단어를 강조했고 국가 생물 안전 법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미경제학자 허칭리는 이와 관련해 시진핑의 발언은 우한의 P4 연구소와 관련이 있으며 결국 연구소의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